자, 이번엔 43에서 45번 현대소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이청준의 귀향연습, 미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포인트 문제 기억과 미인인데 지금 섞여 있죠? 예. 그 다음에 박스 외적 준거 기준을 찾고 지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귀향연습에서 나는 1인칭이군요. 도시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다. 나는 고향을 도시와 대립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고향을 행복했던 곳으로 이상화하며 고향에 관한 기억을 왜곡한다. 그런데 훈이와의 대화가 계기가 되어 나는 고향에 관한 생각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인식하고 서울행을 결정하면서 현실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이렇게 박스를 통해서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미리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문을 읽어가면서 확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인칭이고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인지 관찰자인지를 찾으면 될 텐데 아마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죠. 자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박스를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색에게 고향을 배워주겠노래 약속해 놓고도 막상 그것을 생각해 보니 막연하기만 했다. 생각의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발걸음을 할 일 없는 동백골이었다. 자, 우리가 박스를 봤어요. 고향에 대한 이미지. 고향을 긍정적으로, 근데 이게 환상임을 깨닫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같이 기억이 희미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다? 기억의 왜곡이,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는 겁니다. 제법 감동 같은 걸 싣고 떠오르는 일이 없었다. 감동이 없어. 생각난 것은 내 배앓이의 시초가 됐던 학교 잡부금과 꾀배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간밤에 이미 확인이 끝난 일이었다. 다른 것을 찾아내야 했다. 훈이 녀석을 위해서도 좀 더 행복스러운 고향을 찾아내야 했다. 자, 우리가 박스에서 봤죠? 훈이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상상했던 고향은 환상이었다는 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훈이 녀석을 위해서 행복스러운 고향을 기억해 내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바다와 상관하여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동백골에서도 바다는 멀지 않았다. 바다가 산비탈에 밭농사를 짓고 있어. 바닷가 산비탈. 그곳 사람들도 바다에는 무척 더 익숙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바다가 어떤 식으로 내 어린 시절과 상관되고 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마땅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게 뿌옇게 멀기만 했다. 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잘 안 나. 아름아름 어떤 기억이 떠오를 듯 하다가도 화산마을 앞 넓은 바다가 눈앞으로 다가오면 그것에 가려 기억 속의 것은 금세 희미하게 멀어져 버리곤 했다. 자, 화산마을 앞 넓은 바다. 자, 문맥 그러면 파악해야 되죠? 자, 그럭저럭 하다가 나는 결국 방으로 들어와 몸을 기대고 누워버렸다. 하지만 누워서도 다시 생각을 계속했다. 다행히 눈앞에서 나를 간섭해오는 바다가 없으니 이제 생각이 훨씬 쉬운 것 같았다. 동백골 앞바다. 포인트 문제. 동백골 앞바다가 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윽고 한 가지 행복스러운 전경이 멀리서부터 천천히 뇌리 속으로 비쳐들어왔다. 그것은 참으로 행복스러운 추억이었다. 자, 우리는 이미 박스를 보고 왔어요. 이거는 뭡니까? 다 환상이란 얘기죠. 이거는 그쵸? 왜곡된 기억이란 얘기입니다. 자, 보자. 바다가 있었다. 여름의 바다는 유난히 넓고 푸르게 반짝거렸다. 바다의 발뿌리를 내려 뻗은 산줄기는 어디라 할 것 없이 울창한 녹음으로 푸르게 뒤덮여 있었다. 산비탈은 대부분 밭가리가 되어 있고 고구마나 수수나 콩이나 모카 같은 것을 심은 여름 밭가리 가운데는 5마지기 남짓한 우리 집 밭대기도 끼어 있었다.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그 5마지기 여름 밭가리로 보냈다. 아침만 되면 어머니는 김매기를 나가면서 밭머리로 나를 데려다 놓았다. 밭머리에는 푸나무 꾼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쉬어가는 지게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옛날부터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누워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 인적에 씻겨 윤이 돋을 만큼 반들거리는 무덤가의 잔디밭 지게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한 일이지만 나는 내 기억이 한참 전부터도 여름이면 늘상 그 밭머리의 지게터에서 하루 해를 지내곤 했댔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머니가 나를 업어다 쇠고삐처럼 허리에 띠를 감아 메워놓곤 했댔다. 걸핏하면 아무데나 기어가 흙덩이를 집어먹고 나무가지 같은 데 얼굴을 자주 핥혀댔기 때문이라고.
어떤 때 사람들의 지기태를 지나가다 보면 나는 온몸에 오줌과 똥을 짓이겨 바른 채 배가 고파 울고 있거나 울음을 울다 제풀에 지쳐 더운 뙤약볕 아래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았다고. 자, 그럼 요렇게 보면은 어디 보자. 내 기억에 한참 전부터도. 자, 이 부분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 그렇죠? 다른 사람들로 이제 들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중략 끊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앞부분은 뭡니까? 훈이한테 뭔가 행복스러운 고향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기억을 자꾸 더듬는데, 자꾸 뿌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을 때마다 이 화산마을 앞 넓은 바다가 자꾸 아른거려서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랬다가 동백골 앞바다를 떠올리면서 생각이 나는데 뭔가 좀 행복해 보이는 그런 바닷가의 산비탈 마을, 그쵸?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던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중략줄거리. 나의 고향 이야기를 들은 훈이는 나에게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당황한 나는 그날 밤 심한 배앓이를 한다. 다음날 나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기분을 느끼며 기태에게 이제 화산마을에서 떠나 서울로 가겠다고 말한다. 악마구리 속이라도 할 수 없지. 나를 그토록 폐허로 만든 곳이 서울이라면 내 병도 아마 그 서울 쪽에 뿌리가 있을 테니까 뿌리를 뽑고 싶으면 싫더라도 그 뿌리가 내려진 곳으로 돌아가는 게 정직한 태도일 테고. 자, 다시 서울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서 자네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래도 자네를 다시 서울로는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집이 혹 불편해져서 그런다면 더 할 말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서울보단 차라리 동백골을 한번 들어가 지내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 자, 동백골은 뭐 행복한 고향이라고 믿고 있는 곳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화에서 나는 이때 위에 있는 나는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여기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난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태가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딱 갖고 올 수 있겠다. 동백골 쪽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 그것도 뭐 새삼스러운 기대가 생겨서 그랬던 건 아니고 기대 같은 걸로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이 있었다고 할까? 난 사실 지금도 그 동백골이 어떤 곳이었던가를 깡그리 잊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 너무 오래 발을 끊고 지내다 보니 어릴 적 일들이 터무니없는 요술을 부리려 들더구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깨닫게 된 부분이죠. 깨달음. 즉 훈이한테 좀 행복한 고향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려고 보니까 동백골의 바다, 동백골의 모습을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왜곡된 상상의 환상의 고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네, 지금 선생님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기준은 뭐다? 바로 아까 우리 45번 박스에 있었습니다. 박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향에 대한 기억을 왜곡. 네, 그쵸? 그러다가 훈이와의 대화를 계기로 고향에 대한 생각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인식, 이 기준을 갖다가 지금 분석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할 때 그 기준을, 그 근거를 이런 외적 준거형 문제, 일명 박스형 문제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럴듯한 요술로 나를 마구 속이려 둔단 말일세. 내 눈으로 다시 가서 사실을 확인해 두고 싶기도 했어. 더 이상 내게 요술을 부릴 수 없도록. 하지만 아직도 내게는 용기가 훨씬 모자란 것 같아. 고향이 어떻게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그 현실대로 정직하게 맞부딪혀 들어갈 수 있는 내 용기가 말일세.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윗부분에서는 그 고향이 동백골 바다의 모습이 행복스러운 추억, 행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쵸? 내 기억이 그걸 왜곡했다면 그것을 사실을 맞닥뜨릴 용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당분간은 그 동백골 한 곳이라도 나를 속이게 놔두는 것이 나을 듯 싶더구만. 그래서 또 자네 말대로 그 악마구리 속 같은 서울살이를 버텨나가기가 나을 듯 싶기도 하고. 그렇죠? 동백골, 어떤 요술을 부리는, 어린 시절이 나가 요술 부리는 동백골, 그래도 그나마 그게 있어야지만 악마구리 속 같은 서울살이를 버텨나간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란 할 수가 없군. 자네 이제 진짜 서울 사람이 다 되어버린 것 같다니까. 기태는 아직도 고집이 들리지 않는 듯 허허 웃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아무 새로운 느낌 없었다. 어이없어 하기는 기태를 향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뭐 서울에 무슨 새삼스러운 기대가 있어서 물론 아니야. 그게 이를테면 유일하게 정직한 나의 삶이라는 것이겠고 서울은 실상 그런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 셈이니까. 자, 인식이 바뀌었죠. 서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박스에서 얘기를 했고 줄곧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요거죠. 정직한 나의 삶. 힘들어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이라는 도시라는 겁니다. 고향은 계속 왜곡되어 있는 상태죠. 그쵸? 그래서 소중한 삶의 터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은 고칠 작정이 아니군. 기태는 그제서야 겨우 기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가 비로소 정색을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자 나는 마지막으로 좀 더 짓거렸다. 할 수 없는 일이지. 이제 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 살아오느라고 이 몰골로 폐허가 다 되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야. 난 단념했어. 그리고 이제부턴 그런 걸 불편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 자, 그런 걸 뭡니까? 도시 생활의 어려움. 그렇죠? 도시에 찌든 것들. 이게 되겠죠. 나에겐 그밖에 남은 게 없거든.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많은 증세들 때문에 그것을 건강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 고칠 수도 없고 굳이 고치려고 하지도 않겠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살아있는 내 진짜 얼굴이거든. 그렇다면 난 다시 서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세상스럽게 두려워질 일도 아니겠고. 자, 그럼. 자, 제목이 귀향연습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귀향연습은 살짝 중의적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향, 찐 고향, 그쵸? 동백골. 그런데 그것은 왜곡된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약간 용기가 좀 부족하다. 사실을 맞닥뜨릴 용기가 부족하다. 또는 서울로 상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도망치고 싶은 곳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정직한 곳이고 왜곡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문제. 위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동백골에 가지 않았다. 그렇고 나는 훈이에게 행복스러운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고민했다. 그렇고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산비탈에 있는 밭을 가는 일로 보냈다. 그렇고 기태는 서울살이를 버텨보게 된 나의 선택을 지지했다. 아니죠? 고향으로 한번 가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악마구리 속 같은 곳으로도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번. 기태는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서울보다는 동백골에서 지내보는 권유했다. 예, 그렇죠? 이건 뭐 4번과 5번 거의 반대의 내용이 되겠네요. 답은 4번. 4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게 기억이 화산마을 앞 넓은 바다고요. 니은은 동백골 앞바다가 되겠네요. 여기다 좀 적어놓고 화산 앞바다, 화산마을 앞바다. 니은은 동백 앞바다, 동백바다. 자, 1. 나는 기억과 니은에서 경험을 동일시한다. 아니요. 기억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고 니은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바라보면서 니은에서 행동 후에 아니요. 기억에서 벗어난 뒤 니은에 관한 나의 기억이 선명이 아니죠. 흐릿흐릿해요. 예.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걸려버렸는데? 쏘리. 동백골 앞바다가 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미안.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착각을 했네요. 다시. 화산마을의 앞바다가 눈앞으로 나가면 그것에 가려 기억수의 것은 금세 희미하게 멀어져 버리곤 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눈앞에서 나를 간섭한 바다가 없으니 동백골 앞바다가 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예, 맞는 내용이었군요. 선명해진다. 예, 맞습니다. 예. 4번 확인. 기억을 떠나면서 니은에서 나가 생각했던 의문이 해소 아니고 나는 기억의 일을 잊기 위해 니은의 일도 아니고 따라 답은 3번밖에 없네요. 자, 45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너무 좀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예. 45번 적절하지 않은 거 1. 서울에서의 생활을 악마구리 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2번 고향이 나를 두렵게 하여 정직하게 맞부딪힐 용기가 모자란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고향에 대한 환상을 깨려 한다. 아니요. 그냥 두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정직하게 맞부딪힐 용기가 없다. 그 사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여기 틀렸고. 3. 동백골에서의 어린 시절 일들이 터무니없는 요술을 부리러 들더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 나는 고향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고. 4. 동백골은 행복스러운 추억이 있는 공간으로 서울은 나를 그토록 폐허로 만든 곳으로 여겼던 곳으로 보아 나는 고향을 서울과 대립된 공간으로 인식했다. 그렇고 5번 서울을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진짜 얼굴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현실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려 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소설 풀이 마칩니다. 끝.